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을 장식한 2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누군지 화면으로 보시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사과,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너무 바쁘신 거 알지만요. 저희들이 그냥 시민들이 각자 저는 연기자 아닙니까? 연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제는 한 번 좀 40년 동안 쾌쾌 묵은 관피한데요. 여야가 어디 있고 뭐 이게 뭐 사상과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집권당에서 6월에 민생 하시겠다고 반바지 입고 한번 하셔서 싹쓸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4대 악이라고 해서 음식을 넣으셨는데 의식주 생활입니다.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 주거 생활을 5대 악으로 해서 정말 발빠르게 입법을 해주시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배우 김부선 씨 어제 국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해서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으로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김성주 총재 그리고 김부선 씨가 있는데요. 김성주 총재는 뺑소니 출장이라는 어떤 신조 비슷한 말을 양산해낸 장본인인데요. 국감기간에 해외 회의를, 국제회의를 핑계로 나갔다가 출석을 안 했다가 뺑소니 출장이다. 대답하기 두려워서 도망간 거 아니냐. 그래서 뺑소니 출장이란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랬는데 김성주 총재 헤어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 스타일이 무척 짧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제 생각이 짧아서 라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김부선 씨는 참고인 출석으로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요. 관리 사무실이 교도소보다 더 폐쇄적이다. 그래서 주거 생활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함께 5대 악으로 규정을 해서 척결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상반된 상황이었지만 어찌 보면 당당한 것만큼은 50보 100보가 아니었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신문에서는 납작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180도 달라진 김성주 총재의 태도를 두고서 그녀의 진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180도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교수님한테 여쭤보죠. 어제 김성주 총재의 태도를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지금 두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부선 씨가 더 뭐 정치인 같은 이런 이슈의 설정이라든가 어떤 태도를 보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 김부선 씨는 다소 이 정치 사회가 조금 미숙된 이런 모습으로 좀 봤어요. 특히 이제 동키호테식 행보 같은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하나의 보온 인사가 논란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더 따끔한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중요한 것은 적십자 총재와 지금 이 김성주 씨의 과거의 어떤 행적이 정말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설득과 이해가 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적십자의 운영 자체를 기업의 이윤 원리를 도입을 해서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아닐 테고, 그렇다고 어떤 창의적인 조직 개편도 아닐 테고, 과연 상당 부분 기대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논란의 어떤 모습을 봐서는 이 국회라든가 정치의 역동적인 모습에 상당히 미숙한 모습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의 대상이 섰고, 그것을 일단은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른바 납작 엎드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법적인 제재의 또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약간의 어떤 쇼맨십적 제스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취임 때도 기자들에게 까다로운 질문하지 말라고 맞고, 그리고 국감 때도 출석하지 않고 본인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주변 참모들의 조언 같은 것도 약간 좀 부실한 게 아니었나, 주변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성주 총재가 한때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성공한 여성 CEO로서 상당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비아냥의 대상이 돼서 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적십자사 노조에서는 능욕을 당했다 이러면서 사퇴를 촉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김성주 씨 개인적으로 알 때는 딱 정말 멋있는 여성이잖아요. 패션도 그렇고 본인이 일궈온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멋진 여성이고 이번 국감에서도 어쨌든 사과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워딩만큼은 아주 충분한 워딩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뭐 긴장하거나 이런 모습 없이 당당하면서도 충분한 사과를 하는 모습 보였고 근데 결국은 그거죠.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씩씩하게 여장부답게 사과를 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은 진심이냐? 진심은 이제 사실 그 본인 속은 본인만 알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여성이었는데 본인에게 맞지 않은 옷을 그 윗선에서 이렇게 준다고 해서 덥석 받은 것 자체가 이분의 평상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멋진 그 기업인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갉아먹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자리에 인사가 났을 때 스스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좀 그렇게 있고 또 안 한 봅니다. 가지 그 김성주 총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로 직전까지도 성주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로 지금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적십자사 총재라는 자리에 앉음으로써 완전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 두 가지 아주 할 일이 많은 중대한 업무를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 식으로 사실상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투잡이시네요. 그렇죠. 적십자사 총재가 옷에 맞지 않는 거라고 해서 김성주 총재가 네. 뭐 이렇게 고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적십자사가 과거에 그 전직 총리들이 가던 자리라서 굉장한 거라고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적십자사 구조나 인원이나 그게 뭐 총리급이 가야 할 자리는 아니고요.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지금은 장관급 정도로 격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김성주 씨가 간다는 것 자체는 김성주 씨의 그 리더십이나 기업 경험으로 볼 때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근데 김성주 씨가 이날 국회에 나왔을 때 뭐 김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너무 공손하시다.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받고 왔냐. 그렇게 답변하라고 들었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는 그 신뢰라고 봅니다. 그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거기 불러놓고 소장님, 그런 식으로 그런데 대접을 하니까 갈 수는 있는 자리죠. 갈 수는 있는 자리인데 네. 가서 네. 그 우리가 이제 처신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처신이 좀 부적절하다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하고 네. 지금 간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네. 이런 식의 예단을 내리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적십자사 노조가 성명을 내가지고 이런 일련의 사태로 신임 총재가 망신을 당하니까 창립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일개 수장이 그런 국회에서 그런 수모 당했다 그래서 조직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조직이라면 대한적십자사 노조도 반성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장 한 사람이 그렇게 흔들린다 그래서 적십사 조직이 흔들린다고 느낀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재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와해되거나 붕괴되면 그 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럼요.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알파고 기자. 이렇게 기업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기업이나 아니면 관직에 진출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비판을 받는 경우가 외국에도 있나요? 아니면 외국은 그런 면에서 좀 전문성을 살리고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관대한 흐름인가요? 예, 일단은 외국에서도 이렇게 기업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사다가 다음에 이런 기관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가는 항상 자기네 기관 속에서 자기네 조직 속에서 이런 전문 사람들을 키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업에서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에서는 사람을 끌어당겼는데 그 사람이 왔던 자리를 자기네 기업이랑 연결을 시켜서 이익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문제인데요. 저도 김정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중국에 가는 이유도 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뭐 그 알파고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전문성을 살리고
또 그렇지만 뭐 내부 인력에서 내부 승진하는 그런 조직 문화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업인이 왔을 때 자기의 기업과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력 구조에서 연관시키지 않는 그런 철두철미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왜냐하면 듭니다. 사람이 성공시키는 이들 중에 하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혼자서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명이 기업에서 온다면 몇 명 사람이 데리고 오는 거 괜찮은데 그건 너무 과도하면 문제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그 뭐 속된 말로 김성주 총재가 한번 이렇게 뭐 찍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든 좀 좋지 않은 시각을 좀 안고 짊어지고 가야 될 숙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 정도 드네요. 눈치가 있을 예. 것 같아요.